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과열에 따른 조정을 받았지만 엔비디아 관련주가 폭등하는 등 중소형 AI주로 투심이 옮겨가는 분위기고요. 한편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미국발 훈풍 영향에도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뉴욕 강세 힘입어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설 연휴로 휴장했던 대만 시장이 8거래일 만에 재개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분산된 영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41% 강보합권에서 2624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7% 오름세 보이면서 865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장 양시장이 기분 좋게 빨간불로 플러스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27% 약 강보합권에서 73,2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장중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어제 장 막판에는 보합 마감했는데요. 오늘 0.87%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중에서는 1% 낙폭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5%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21%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기아는 1%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이 0.6%, 포스코홀딩스가 1.93%, 2% 가까운 상승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LG화학이 0.72%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형제주 요새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에코프로 BM은 3.16%, 에코프로는 4.41%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시초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보합권, HBSP는 3.17%, 엔캠이 2.21% 약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권, 셀트리온 제약은 1.65%,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성 델타테크 지금 조정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2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0.23%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상 로보틱스입니다. 이틀 전에 여의도에서 일단은 IR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꾸준히 좀 해왔었지만은 사실 올해 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왜냐면은 작년 IPO 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그리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굉장히 좀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4분기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68억 이제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나왔습니다. 3분기가 한 61억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분기 아니면 빠르면 1분기 이내에 조금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특히 북미 고객사들 입장에서 캐펙스 투자가 조금 크게 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던 이제 측면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협동로봇 1위 자체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가 오히려 7% 역성장을 했던 반면에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8% 성장했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MS 자체가 늘어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해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고 물론 최근에 수급 요인들이 뭐 5월달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수 있는 30kg의 고가방 이제 그 협동 로봇 출시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유니버설 로봇 같은 경우도 30kg짜리에 들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반경 이내가 한 1.4m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2m 이상 가질 수 있는 구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멘텀이 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작년에 얘기했다시피 올해 그 M&A 관련된 자금들을 우리 특히 해외 쪽으로 타겟을 잡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올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와 24년의 영업이익 흑자로 돌 거로 보고 계시네요.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파이낸텍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 종목 좀 많이 들고 오긴 했지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폰이 이제 폴더블 쪽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꾸준히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슈는 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현실화되어가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는 내장 힌지에서 외장 힌지까지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이 밴드 2호나 3호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이낸텍의 삼성전자 향에 대한 수익성은 계속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아이패드 쪽으로 이제 폴더블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사실 큐가 제일 많은 거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폰 쪽에 이게 실제로 파이낸텍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을 한 40%, 50% 정도까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특히 중국 쪽, 샤오미나 오포와 같은 회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쪽에 공급하고 있는 물방울 힌지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플 쪽은 이제 파이낸텍을 픽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애플에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에는 비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실적으로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폴더블 시장을 계속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한 1,500만 대에서 이제 결국에는 2,000만 대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시점이 결국은 아이폰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 되면은 3,000만 대, 4,000만 대까지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파이낸텍, KH바텍 당연히 이쪽의 매출에 대한 수익성이 또 좋아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부터 아이폰 관련 이슈가 계속 꾸준히 시장에 기사나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던 만큼 최근에 파이낸텍에 대한 수급 요인이 좀 굉장히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쪽 최근 단기간 올라왔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전날 대비 소폭 오르면서 어제 종가 형성했습니다. 무려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물결을 타고 있고요. 이 우상향의 견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기관이 6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인엠텍입니다. 기관 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와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접는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국내 상장사 파인엠텍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증권가에선 애플이 폴더블 폰을 생산할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사인 파인엠텍이 주목받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에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두 가지 종목 모두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16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환율은 1,330원대입니다. WTI 국제유가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 금 가격은 온수당 2,014달러 선입니다. 비트코인 51,955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클래시스의 호실적과 미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낙폭 과대 구간이 부각되면서 미용과 의료기기 관련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 비트코인 강세 영향으로 암호화폐 관련주 역시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도 상승했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84% 상승하면서 2,635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52% 강보합권에서 863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금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 보여주면서 플러스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HPSP인데요. 현재 2.69% 하락하고 있습니다. 61,400원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본격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의 시총 55조 역시 돌파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왔지만 오늘은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6.52%, 6% 넘는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59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1.88%, 2% 가까운 낙폭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3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52주 신고가를 어제 경신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매물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죠. 낙폭을 연출하고 있고요. 다음은 에코앤드림입니다. 3.85%, 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5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달만 해도 주가가 108% 넘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어제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 전구체 생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은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징랜드입니다. 1.59% 상승합니다. 57,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TSMC와 애플 신형칩 추가 수주 소식에 시간 외에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텔레칩스입니다. 9.62% 시초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연출하고 있는데요.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3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국내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고요. 해외 시장에서 불황을 뚫었다라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어제부터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3.11%, 3% 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은 무수 수산화 리튬에 대한 기대감과 LFP 배터리 시장에 대한 수요로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SP소프트입니다. 3.17%, 3%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13,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생성형 AI 기반 사업 확대에 대한 수주 모멘텀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남입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8,5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다시 불 붙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어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덕성 역시도 26% 급등한 채 마감하기도 했고요. 오늘 서남은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FT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5,73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장 성장세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모멘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계속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요. 장 초반에 좀 강세로 시작하다가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늘 뭐 2차 전지 계속적으로 강합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다른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죠. 반면에 AI 관련주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좀 밀렸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 선상에서 우리 장초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서남, 덕성 같이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돌았네요.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투기적인 매수가 뭐 하루 그 다음 날 또 계속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눈이 좀 아프실 텐데 어쨌든 뭐 거기에 운명을 거신 분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의 강세 또 동반해가지고 오늘 1% 후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좀 낮고요. HPSP 이따가 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목표가도 이미 상회했다. 제가 오늘 그 센티펀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3.5%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에서는 장 초반에 뭐 2,000계약 넘게 이렇게 산 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조금 늘리나요. 2,500계약 수준까지 좀 올라왔는데 오늘도 코스닥 코스피에는 조금 차별화로 지금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오늘 팝니다. 512억 팔고 대신 코스피는 304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아놓으시고 한번 보십시다. 프로그램 매수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매도예요. 어제도 좀 매도가 많았죠. 근데 오늘 장초반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37억 매도 하면서 0.4%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조금 눌리는 이런 느낌.
SK 하이닉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많이 그 프로그램 매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덜어내고 이거 반복되는 오늘 두 번째 그 날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강세에 같이 올라갑니다. 프로그램도 29억 나오면서 2.1%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가 올라가는데 현대차, 기아는 오늘 상대적으로는 뭐 플러스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프로그램도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장 초반에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에코프로 BM 87억 순 매도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19억 정도. 여기는 뭐 주식 분할 이슈도 있고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있고 계속적으로 수급은 호전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차에 간밤에 테슬라에서 좋은 이제 주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좀 힘을 내봅니다. 자, HLB, HPSP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쪽은 안 좋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123억으로 순매수 1위네요. 삼성, SDI,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 내지는 2차 전지 관련 그 포스코 홀딩스가 강하니까 포스코 이름단, 포스코 DX도 오늘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편에서는 또 가치주 쪽,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우리금융지주 오늘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따가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만 금호석유가 5% 올라가는 게 아주 이채롭습니다. 이제 과거에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영권 지분 가지고 주총 시즌만 되면 이렇게 항상 분쟁거리가 생겼잖아요. 이번에도 또 같은 비슷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15만 원까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은 개인 대주주가 높은데 일대주주는 높은데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하고 그 아들 되는 이제 그 사촌지간 이 사람들이 지금 경영권을 잡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덕분에 주주 환원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프로그램이 오늘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룬이 23억 정도 그러면서 7.7%. 텔레칩스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 좋은 뉴스가 있나요? 20%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순매도 1위입니다. 80억 정도 순매도 나오면서 주가는 그렇게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 프로그램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도 2%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강세 2% 넘는 강세에서 이제 2%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HPSP 2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네요. 프로그램 순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오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간밤에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받고 전기차가 좀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 시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어떤 기자가 말이죠. 과거에 이제 시스코 주가를 이렇게 빗대가지고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겹쳐서 한 거를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한번 썼거든요. 보니까 주가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시스코 거의 정점 부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정점 부분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무 주가가 고평가다. 그러니까 AI 관련주 뭐 올라온 건 아니겠는데 이제는 조금 경쟁이 좀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반대론자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AI 모멘텀 엄청나게 오래 갈 건데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좀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AI 시장에 대하여서 뭐 2030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이만큼 커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도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AI 반도체 그 NPU나 이쪽으로 시장이 좀 넓혀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최근에도 신사업에 진출한다. 이게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ASIC와 같은 흔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주문, 제작을 하는 사업에 뛰어들겠다 얘기를 했던 거죠. 같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이제 플랫폼화 시키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칩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더라면 결국에는 사실 워낙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그 영역 자체를 좀 생태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역할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시키겠다 하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젠슨항 대표도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그런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뜨겁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또 되지 않을까. 사실 경쟁이라는 의미보다 이 시장을 하나둘씩 약간 포식한다는 느낌이 저는 더 강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금호, 석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총 시즌만 되면 금호, 석유가 아주 달아오르잖아요. 오늘도 뭐 상당히 6% 지금 오르면서 15만 원을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금호, 석유 이렇게 그 모멘텀 있을 때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싸움이 계속 연연 해가지고 벌써 3년, 제 기억으로 한 3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안 그래도 이제 또 어제 공시가 나왔던 게 이제 박철환 전 상무가 이제 새로운 상호펀드 파트너스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장남인 분과 이제 박철구 회장님인가요? 그 회장님과 거의 지금 5% 정도 지분 차이가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주주환원 정책 이슈도 있고 향후에 이제 전기주총에서 표 대결이 좀 본격화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런 지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 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제가 기억으로 한 3년 전, 4년 전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금호석유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도 조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부진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나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 단기간에 이런 수급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은 과연 금호석유가 이런 화학시장 자체가 과연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업황인가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비롯해서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이 아주 오늘 주가가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8%, 포스코 퓨처엠 1.6%.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등하면서 같이 좋은 거죠. 그리고 포스코 DX 오늘 5%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포스코 이름 들은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회사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홀딩스를 좀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퓨처엠이긴 한데 사실 포스코 홀딩스도 PBR이 한 0.6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4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번 저 PBR에 좀 모니터 사실 못 받긴 했죠. 결국에는 아직까지 최강 섹터 같은 경우가 아직 업황이 회복되는데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 좀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다음 달에 중국 양해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2차 전지 관련 이슈도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반등한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물론 좀 시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야 어제 테슬라도 있고 스텔란티스나 관련 주주환원 정책이 또 미국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사실 그동안 충분히 저는 많이 좀 빠졌던 거는 좀 선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은 아직까지 본업이 좀 회복되는 구간이 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밤에 미국 시장 엔비디아 조정받고 테슬라 올라가더니 오늘 우리 시장 똑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다음 주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참 여기서 덜어내기에도 아깝죠. 네, 그러니까 꺼질 것 같다가 또 패를 계속해서 보고 가자. 네,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지금 거듭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이제 수익이 나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챙기셨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바뀌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다, 그래도 여전히 AI다,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다라고 하면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신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엄청나게 이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늘릴 때 늘리더라도 그렇게 좀 유연한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엔비디아는 이렇게 또 잠깐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근데 테슬라는 또 뭐 큰 재료도 없는데도 올랐어요. 우리도 에코프로비언 실적 발표 아주 망가지는 실적 발표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쵸. 그 엇갈리는 모멘텀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 보유한 가격대에 따라서 지금 심리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높은 가격대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까 엄청난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혹은 추가 매수를 할 자금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비중을 덜어내고 계속 지금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쪽으로 좀 가볼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높은 가격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죠. 1분기, 2분기 특히나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 돼서는 칼을 좀 빼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1분기, 2분기 실적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전략을 저는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신규 매수는 12월 달부터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지금 좋은 수익권을 좀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에 따라서 전략을 좀 차별해서 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TCC 스트리 1위에 와 있네요. LNF, 율촌화학, 동원 시스템즈, 삼성 SDI. 야, 이렇게 5개 종목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TCC 스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테슬라의 기술적 반등 혹은 엄청 큰 재료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분의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더욱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이 우주 항공에 대한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양철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중국 제품은 약 106%를 부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6%의 관세밖에 안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 시작점 자체가 좀 달라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TCC 스틸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라고 하면 그동안 긴 행보, 그러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보였던 기업이 대량 거래량이라든지 좋은 거래량을 이제 보유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가로 또 넘어가는 흐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재작년 이제 7월 달에 기록했던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저는 여기서 만약 수급이 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이라든지 다음 주에 조금은 더 나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테슬라가 근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압력을 계속하는 게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TCC 스틸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텔레칩스, 셀바스 AI, 루니, 덕선테크노피아, 클리어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오늘은 텔레칩스, 그러니까 코스피도 1순위, 많이 올라가잖아요. 코스닥도 2순위가 1순위인 텔레칩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통틀어 놓고 봤었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힘들었고 SK하이닉스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를 안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지난 3분기, 4분기부터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좋은 작년 한 해의 실적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에서 이 반도체, 이 텔레칩스가 보유한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 얼마만큼 좋은 판매량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그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TCC 스틸도 마찬가지고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신고가 부근 영역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이 자리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여기서 한 번 더 수급이 붙어주면 정말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한 시세가 나오지만, 단점으로 또 작용이 되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일정 부분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텔레칩스 주가 보면 막 달아오르다가 어느덧 조정세로 뒤돌아서면 또 내려갈 때 뭐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좀 적절히 비중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국보, 종합물류기업 국보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 선출권과 2차 전지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을 밝힙니다. 현재 10% 넘게 상승하면서 3,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 대우플러스입니다. 전날 대우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매각을 추진하면서 주가가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12% 넘게 오르면서 28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급등주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것과 더불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조기 가동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기 가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도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4,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급등주는 IA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IA 장중 상한가 진입했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23% 넘게 급등하면서 534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급등주입니다. SBW 생명과학. 지난해 영업 손실 30억으로 적자 전환했다라고 15일 공시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어제 상한가 터치한 채 마감을 했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넘게 올라가면서 4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전해드렸습니다. 예, 급등주 저한테는 뭐 생소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김태성 본부장이 가져오신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W게임즈 최근에 주가 괜찮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따라가 보셔도 괜찮지 따라가자.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주들의 실적이 지금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쪽의 매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흡사 이제 화장품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이 작년 한 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죠. 예.
대신에 반대로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 중국에서 이제 규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나오다 보니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브시스터즈, 크래프톤과 같은 기업들인데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은 제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 기업은 수익 구조를 가져가느냐? 바로 유럽과 미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W게임즈가 이제 이 만든 게임은 카지노입니다. 온라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온라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지나도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신작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다수의 이제 MMORPG라든지 어떤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이제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가 현금으로 아이템을 이제 구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결제를 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게임주들보다도 훨씬 더 매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기에 저는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이 나라별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게 스웨덴 기업인데 이쪽을 인수를 하면서 유럽 쪽의 매출 판로를 조금 더 키우고 있는 W게임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뭐 이렇게 찬밥이었었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크래프톤도 최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W게임즈 상당히 괜찮다,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의견 들었습니다.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이야 이거 참 LG생활건강 완전 버려졌던 주식인데 어떡할까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주였던 종목이라서 일단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음에도 따라가 보시는 게 따라가자.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작년 3분기에도 한번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오래돼서 보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천천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황제주의 몰락인 거죠. 100만 원이 넘었던 기업의 주가가 지금은 30만 원도 지금 버틸 수 있을지 말지 참 고민이 많은 가격대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의 이제 실적의 부진은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의 수요에 대한 회복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개선이 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제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을 좀 많이 팔면서 이 마진율을 많이 남겼던 상황인데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당연히 이 비싼 제품이 많이 안 팔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악재들이 지난 2년 동안 저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PBR 기준 가치도 1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1.5였다가 1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구간부터는 기간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중국 수요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몰이를 하면서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좋은 예시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안 좋은 이러한 분위기를 M&A를 통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생활건강 당연히 현금 유보율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M&A라든지 새로운 어떠한 이 이슈몰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면 지금 가격이라면 저는 LG생활건강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더 밀리게 돼서 만약 27만 원, 28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대 후반 가격까지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또 올라옴에 있어서 강력한 뉴스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부터 30만 원대 그 매수 밴드 안에서 천천히 사모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너무 강한 상승세를 저는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40만 원대 목표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쵸. 따라가자 그런 말씀이고요. 자,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아서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HPSP 상당히 좋아라 해가지고 주가도 막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목표가를 증권사들이 낸 거에 비해서 지금 14%로 더 올라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가가 좀 밀리는데 도망가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부 차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HPSP와 같은 기업들, 최근에 이제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기업들의 다수의 요인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 자, 2월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편입은 5월이거든요. 자, 지금 3월, 4월, 5월 3개월 남았는데 3개월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저는 응축돼서 번쳐서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이 변동성에 가장 취약할 종목군들은 뭐냐면 많이 올라온 종목일 가능성이 네.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PSP 기업은 당연히 좋죠.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와 지금 조금 더 이제 낼 수 있는 실적을 보면 기업은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이제 세우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지혜롭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팁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K카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굉장히 좀 따뜻한 내용의 리포트를 하나증권이 어제 제출했습니다. K카 사업 개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국내 중고차 시장 내 매출 규모 1위의 매매 업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이커머스 서비스, 내 차 사기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체 중고차 시장 내 5.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우선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13,000원에서 신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완성차의 인증 중고차 판매 전후에 대기 수요 발생과 재고 해소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경제 심화에 대한 우려는 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고 완성차의 인증 중고차 사업이 개시되었음에도 K카의 시장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이 밸류에이션 하이린 요인이 완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또 지금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고차 시장 내 K카와 같은 사업자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커머스와 위탁 경매 매출의 확대를 기반으로 2024년 실적이 턴 어라운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K카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우선 판매 대수는 3만 대, 그리고 이중 경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2만 대 정도 수준이고요. 컨센서스 하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완성차의 인증 중고차 사업 개시 전에 대기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라는 설명이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매 가격이 5% 그리고 2% 상승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4분기 경매 매출액은 446억 원, 경매 대수는 우선 10,000대를 좀 안 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 간의 위탁 물량이 증가한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10%로 전년과 좀 유사한 모습인데요. 연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매 판매 대당 마진율이 8.1%로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률은 2.4%를 기록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금융 원가가 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케이카 컨퍼런스 콜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케이카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024년에 사업 목표를 제시했는데 다양한 가격대의 중고차 상품을 확보하고 또 P단, Q단의 동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의 두 자릿수 증가에 IPO 당시에 수익성으로 회귀할 것을 목표하고 있고요. 비용 효율화와 수익성 높은 매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한 부스 매출의 창출 그리고 수익성 높은 경매 채널의 판매량 증가, 마지막으로 중고차 시장 내 B2B 파트너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외탁 경매 물량 증가를 예상하고 오산과 세종 경매장에 이은 제3경매장을 연내 개장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수십만 원 배송비도 반값, 중고차 시장 매기 등장에 파격. 네, 어떤 내용일까요? 선의의 경쟁,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에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하고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차량 탁송료를 깎아주는 마케팅에 소비자는 환호하고 있는데요. 케이카가 특가 차종에 한해 탁송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카는 구매한 중고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간 내에 좀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현재 엔카닷컴과 리본카 등도 환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 업체 간 조건은 좀 다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케이카는 주당 190원 현금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보통주 1주당 190원씩 현금 배당을 결정하고 14일 공시를 했는데요. 시가 배당률은 1.6%이며 배당금 총액은 91억 54,590만 3,870원입니다. 기관이 한 달 넘게 끊임없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요. 개인과 외국인 수급도 좀 불투명한 모습이지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좀 붉은 모습이 보여지실 텐데요. 특히 금융투자보험보다는 투자신탁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최고가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실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16일 하나증권은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우선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국 증시 반동에 좀 강하게 시작했다 조금씩 밀리고 코스닥은 좀 외국인이 좀 많이 팔죠.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파이낸텍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W게임즈, LG 생활건강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